앞으로는 돈을 더 많이 내고도 연금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타는 사람은 늘고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다 돈만 실컷 내고 난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겠다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손을 보고 이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아주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보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건지.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라고 자막에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개편, 개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편안이 내일 나온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논의 과정 또 국회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미 일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라. 이런 국민연금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우리 노후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요일 오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하게 지금까지 나온 안은 어디까지나 아닐 뿐입니다. 절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대국민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분께는 그 개편안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 그 나왔던 국민들의 반응, 또 정부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 몇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98년도 이후에 있었잖아요. 한 3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하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좀 깎읍시다. 지난 3번 동안 계속 그런 식의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더 내고 덜 받자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돼 왔다. 예, 그래서 이번엔 정권도 바뀌고 해서 뭔가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존은 좀 더 내야 되지 않냐, 좀 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오니까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정책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셨습니까? 일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국민연금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발표도 안 됐습니다. 내일 공청회를 내일 하거든요. 근데 사전에 카드라 통신으로 막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잘못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 불만이 증폭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좀 제도를 손을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걸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항상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일단은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기 전에 이상한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증폭이 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필요 이상의 논란이 커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반응했던 대목 어디에 반응하셨다고 보세요? 일단 잘못 알려진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뭐 50세까지도 직장 다니기 어려운데 뭐 65세까지 연금보험료 내라는 거 뭐 이런 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심판 고리대금 뭐 이런 아주 나쁜 제도 아닌가 이런 쪽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정들이 안 됐는데 지금도 뭐 연금 받는 연령이 굉장히 늦는데 이것도 연금도 굉장히 많이 뒤로 늘려서 이거 뭐 내 죽을 때까지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론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상인들 포함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내가 이거 국민연금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자꾸 내라면 하더니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면서 또 내 한정된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한 3가지 주된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뭐 좀 폭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아예 뭐 신경도 별로 안 썼죠. 사실은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월급 받으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떼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일주일 전인데 일단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 같다. 더 많이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딱 들어왔길래 뭐 저도 그냥 애드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근데 내일 공청회에서 어쨌든 그 안도 토론의 주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 얘기하세요. 네, 네. 이 부분이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 위원회에서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어떤 검토했던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토는 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내일 공청회에서 어떻게 네. 나올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루하루 생업에 열심히 충실했던 분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국민연금은 나중에 용돈도 채 안 되는 정도로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방향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처음에 국민연금 출범할 때보다 더 연금은 내고 나중엔 덜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65세까지 보험료 내는 거 지금도 임의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강제화 시키겠다라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겠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그것을 만약에 시행한다고 쳤을 때 재정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부분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이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연금을 그동안 2차례 정도 바뀌었다. 이거 뭐 개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나 개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동의하시지 않을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개편이 2차례 돼 왔는데 국민연금에 뭔가 처음 출범했을 때 생각과 현실이 달라지고 전망이 달라지니까 바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장밋빛보다는 잿빛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더 우세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50대, 40대 이제 직장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 20대, 30대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 연금 못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괜한 걱정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금이 고갈돼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심지어는 재정이 다 망한 그리스도 연금 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데 그 돈에서 일부를 떼서 연금을 주는 이런 적립 방식 모형이 있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적립금이 뭐 한 달치 갖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험료 못 걷으면 연금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독일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연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난다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어느 나라도 발생된 적이 없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연금 기금이 고갈이 났을 때 노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총 연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2060년에 한 1900만 명 되면 그분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돈의 총액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예를 들어 그게 뭐 한 20% 30%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번에 재정 재계산 나온 결과도 보니까 GDP 대비 한 7% 정도 될 것 같아요. 2060년에 기금이 고갈이 나도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연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GDP 대비 한 11% 정도 돼요. 근데 노인 인구가 지금 한 14%밖에 안 되는데 11%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60년에 가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가 되는데 7% 정도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보험료로 다 충당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을 이렇게 엮어서 하면 뭐 충분히 부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지 총 부담액이 커서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그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쨌든 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 그 시기가 3년 당겨졌다. 사실은 그런 불안감이 그 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 예측보다 3년 더 당겨졌다. 그리고 지금보다 인구가 더 줄어들어서 그때가 언제부턴가는 그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래서 기금이 몇 년, 3년 정도 당겨져서 고갈되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지금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라도 아마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팩트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수치도 한번 보시면서 저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거든요. 일단 아까 가입 연령 상향 조정 부분은 시간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예.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우리 김현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떤 정부에서 감히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논란이 돼야 될 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못 받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시점에 가서 지급하려고 그러면 미래 세대 부담이 좀 많아질 수가 있으니 그 부담을 우리가 앞서서 조금 더 부담해서 덜어줄 수는 없겠느냐. 이게 문제 핵심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한 14% 정도 예. 안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60년 가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악화되고 또 출산율은 우리 연금제도를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배움 세대가 한 730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가 58년 개띠입니다. 소위 말하는 100만 명이 한 해 태어났는데 작년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 수가 37만 5천 명이고요. 예. 올해 한 3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연금은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래 어느 시점에서 요새 태어나는 30만 명이 일자리도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벌어먹으면서 자기 한 3배 되는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세대로 좀 어떻게 좀 우리도 노력을 좀 예. 보통분담해야 되지 않겠냐. 이 차원이지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장기한 7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항공모함이란 커다란 배가 망망대해를 떠가는데 그 배가 갈 때는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 보니까 좌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 좌표에서 조금 벗어났나 그러면 좀 궤도 수정하자 이런 차원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연령 문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있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이 부분은 대표적인 오해인데 정책 당국에서는 여태까지 이걸 하자 그래도 반대를 했어요. 오히려 정부가 반대를 네, 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65세 미만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 연금, 기금,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1년에서 2년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이 안 내면 됩니다. 예. 소득이 근데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여기서 가장 만약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주가 돼야 됩니다. 업주. 업주가 예. 50%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무가입 기간을 64세까지 추진하려는 한 그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자기가 보험료를 100% 내야 되니까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주십시오. 예. 이런 취지에서 이걸 시도를 했다는 그건 제대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면에서 보면은 내일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사실 이 얘기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왕 뭐 하루 전에 나오셨는데 국민연금 뭐 개편돼야 할 것 같은데 개편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 국민연금은 그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연금 제도를 만든 목적인데 지난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깎아놔서 국민연금 받아서는 이게 뭐 최소한의 품위를 예.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사회가 집단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수준을 먼저 맞춰놓고 이 정도는 보장하겠으니 국민들에게 이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으로건 보험료로건
1~2%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설득이 더 필요하지. 설득하는 노력. 예, 연금을 만든 목적은 잊어버리고 보험료만 더 내세요. 이러 갖고는 그 설득이 안 되고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개혁 과제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공청회를 지켜보고 나서 또 언론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기 전에 아직 잠깐만 좀 앉아 계시면 좋습니다. 노래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예,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또 예, 두 분께서 또 이 노래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말이죠. 김추자 씨가 부른 늦기 전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번에 이 기사 보고 걱정했던 이유는 너무 늦게 연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겁니다. 국민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겠죠.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